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정수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덥죠? 특히 낮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는 날이 계속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 무척 걱정됩니다. 단순히 더운 걸 넘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시기예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전 갈증을 잘 못 느껴서 물도 잘 안 마셔요. 에어컨 틀면 감기 걸릴까 봐요. 예전엔 더워도 그냥 견뎠는데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도 수분 감지 능력도 달라진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더위가 노년기에는 진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건강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폭염 속에서 시니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건강 수칙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상식이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 시니어는 갈증이 늦은 신호일까요? 목이 마르면 그때 마시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노년기에는 이 갈증이라는 감각 자체가 예전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반응이 느려지고 또 신장도 수분을 잘 저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갈증 감지 센서가 무뎌져요. 즉,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세포 속 수분량 자체가 줄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서 수분 조절이 어렵고 땀이 나도 피부가 잘 안 젖어서 본인은 모른 채 탈수 진행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이미 마르고 있는데 뇌는 그걸 잘 몰라서 갈증 신호를 늦게 보내는 거죠. 게다가 어르신들은 체내 수분 비율도 낮습니다. 젊은 사람은 몸의 60%가 물인데요. 어르신은 보통 50% 이하입니다. 그만큼 탈수 위험도 크고 증상도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남성분이셨어요. 평소에 나는 갈증 안 느껴서 물 거의 안 마셔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시다며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전해질 불균형, 신장 수치도 올라가 있고 중증도 탈수였습니다. 병원에 늦게 오셨으면 심각한 신부전으로 이어졌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일이 남의 얘기 같지만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갈증 느끼기 전에 먼저 물 마시는 습관 꼭 들이시고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는 나눠서 드세요. 커피, 차, 술은 탈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이제 시니어분들이 폭염에 하면 안 되는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갈증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죠? 갈증이 늦은 신호이기 때문에 그때 마시면 이미 늦습니다. 갈증은 늦은 신호예요. 특히 고혈압, 당뇨, 이뇨제 복용 중인 분들은 더 빨리 탈수 옵니다. 하루 6, 7잔 정도의 수분은 규칙적으로 나눠서 마셔야 해요. 배가 불러서 귀찮아서 미루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미리미리 마시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낮 12시에서 5시 사이에 외출하거나 야외 활동하는 것. 이 시간대 태양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늘이어도 복사열 때문에 체온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모자, 양산, 밝은 옷 필수. 특히 텃밭 가꾸시거나 동네 한 바퀴 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전 10시 이전 또는 해질 무렵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외출하실 땐 모자, 밝은 옷, 그리고 생수 한 병은 꼭 챙기세요. 세 번째, 에어컨, 선풍기 없이 참는 것. 전기요금 아끼신다고 또는 감기 걱정된다고 더위 참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노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서 더위를 참는 사이에 열사병 위험이 커집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정도를,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유지. 집안에서도 땀을 흘린다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꼭 틀어야 합니다. 참는 게 건강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조절하는 게 건강입니다.
어르신은 땀이 안 나도 체온은 올라갑니다. 결국 열사병이나 실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선풍기는 직접 쏘지 말고 벽에 반사해서 돌려주시고요. 에어컨은 하루 몇 시간이라도 꼭 켜주세요. 그건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수박, 참외, 오이 같은 수분 많은 음식을 드시고 이온 음료는 꼭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고혈압 있으시면 나트륨이 문제될 수 있어요. 복용 중인 약물이 여름에 괜찮은지도 꼭 점검 받으시고요. 냉찜질도 좋아요. 목 뒤나 겨드랑이 같은 데 물수건대면 체온이 빨리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체크리스트 한 줄씩 써보세요. 오늘 물은 충분히 마셨는지, 더운 시간 피했는지, 실내는 시원했는지.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 몇 가지 답변 드립니다. 냉수 마시면 위에 안 좋다는데요? 맞습니다. 공복에 찬 물은 위장 운동을 잠시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추천드립니다. 큐. 과일로 수분 보충해도 되나요? 도움은 되지만 물 섭취는 물로. 당분이 많아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큐. 약 먹을 때 물도 조절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물과 함께 복용하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이뇨제나 심장약처럼 예외도 있으니 복용 방법은 꼭 확인하세요. 폭염이 무서운 이유는요, 대부분이 괜찮겠지 하다가 너무 늦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도 가족도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